60대 이후에 운동 많이 해요. 어제도 만보 걸었어요. 걷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오히려 무릎이나 고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운동법 진짜 많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하면 몇 킬로가 빠진다. 그 모든 운동이 다 나한테 딱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데 그중에 60대 이상에서 가장 좋은 운동은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좋은 내용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과연 60대 이상에서도 맞는 말인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 관절과 근육, 혈관이 젊을 때보다는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이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이나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무리해서 달리기를 했다. 등산을 꾸준히 반복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심장이 안 좋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한다면 심장 혈관에 무리가 가면서 협심증이 생기고 이게 만약에 뇌혈관 쪽으로도 떨어져 나가게 되면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많이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나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걷기라든가 가벼운 근력 운동, 근육 운동 같은 거를 중심으로 하되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신호를 잘 캐치를 해서 어떤 통증이라든가 과도한 피로가 있다면 이걸 잘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운동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요. 현재 나의 몸 상태와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료 보다 보면은 저 운동 많이 해요. 어제도 만보 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보 걷는 거 뭐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중에 가장 쉬운 운동이고 그렇게 하는 거 좋지만 이게 걷는 것만으로 과연 충분한 운동이 될 것인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걷기 운동이 우리 심폐 건강에 되게 좋은 운동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기는 하지만 걷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우리 근육이 줄잖아요. 그리고 관절은 또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나는 목표가 10,000보야, 15,000보, 20,000보까지 걷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걸음을 걷게 되면 오히려 무릎이나 고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 안쪽에 염증 생기는 걸 거위발건염이라고 하고 발바닥에 생기는 염증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무릎 질환이나 발바닥 질환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해요. 결국에는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래 걷다 보면 나도 힘이 딸리니까 내 자세가 흐트러지거든요.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만큼 한쪽으로 내 몸에 충격을 계속 받게 되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걷기를 하더라도 보조 운동을 반드시 곁들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조 운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근력 운동이거든요. 보조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랑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아주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보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균형 감각을 좀 유지를 하고 근력을 키워준다면 더 건강하게 오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운동법 진짜 많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하면 몇 킬로가 빠진다. 근육량이 늘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정말 많은 운동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운동이 다 나한테 딱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나와서 시범을 보이는 분들은 운동을 전공한 분들이 많아서 자세도 똑바르고 자세를 따라서 운동을 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관절이 좋지가 않아서 아니면 근육이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정말 많은 운동이 있는데 그중에 15가지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 운동을 가장 좋은 S등급부터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싶은 D등급까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맥킨지 신전 운동이요. 이게 허리 아플 때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우리 디스크 모양이 허리를 뒤로 제낄 때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흐트리지 말고 허리의 각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맥킨지 신전 운동인데 이거는 S등급으로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굉장히 안전하고 그 다음에 쉽기 때문에 제가 S등급을 준 거예요. 척추 안정화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하지는 말고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하려고 허리를 딱 제끼는 순간 갑자기 막 이런 데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갑자기 허리를 뒤로 꺾으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살짝 들었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수준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5초 버티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괜찮은 수준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한다면 안전하게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가 저는 D등급을 줄 거예요. 왜냐면 60대 이상인 분들은 허리에 퇴행성 관절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이게 허리 디스크의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맥킨지 신전 운동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제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반대로 이렇게 숙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려고 딱 숙이는 순간에 원래 제자리에 있던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리게 돼요. 뒤쪽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뒤로 밀리면서 신경을 누르기 시작을 하고 게다가 윗몸 일으키기를 하게 되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데요. 복부에 힘을 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허리 뒤쪽에 근육에 밴드가 하나 있는데 그 밴드까지도 긴장을 강화시켜요. 그러면서 그게 요통을 일으킨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는 D등급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대안해서 복부 운동과 코어 운동을 잡아주는 게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누워서 마치 벌레가 죽은 것처럼 팔하고 다리를 교차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운동을 데드버그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운동을 저는 대안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누워서 골반을 쭉 들어서 마치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브릿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브릿지 운동은 S등급을 주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허리랑 엉덩이의 근력을 강화시키고 낙상,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예방하는 데 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엉덩이 아픈 분들을 굉장히 많이 진료를 보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브릿지 운동 하셨어요? 브릿지 운동 해야 됩니다. 늘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돼야 통증도 줄어들고 코어 근육이 그만큼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누워서 허리를 들 때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꺾지 말고요. 그리고 복부 힘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브릿지 운동은 무릎이 안 좋은 분들, 엉덩이가 안 좋은 분들,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S등급을 주겠습니다. 플랭크는 A등급을 줄 거예요. 왜냐면 플랭크가 코어 운동에 가장 쉽고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허리 안정성에는 좋아요. 근데 이 플랭크 운동이 어렵거든요. 이거 자세가 좀 좋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허리가 더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A등급을 줬어요.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오랫동안 플랭크 운동 하지 마시고요. 일단 처음에는 10초에서 20초만 하세요. 욕심 부려서 나는 1분, 2분 이상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허리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10초에서 20초 정도 잠깐 하고 내려오고 잠깐 하고 내려오고요. 처음에는 풀 플랭크를 바로 다 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무릎 플랭크부터 시작하는 게 허리 부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운동은 A등급을 드릴게요. 레그 프레스는 B등급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체 운동에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의외로 하체 힘이 괜찮은데? 이 생각하면서 내 무릎 관절을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무게를 막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쭉 뻗어서 밀어내야 되는데 무릎 안정화가 덜 돼 있으니까 쭉 뻗은 상태에서 하면서 덜컥 무릎이 잠겨가지고 이때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B등급을 준 거예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있는데 헬스장에서 무게를 많이 끼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간단한 하체 운동부터 해야죠. 간단한 하체 운동이라 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밴드에 무릎을 걸어서 무릎을 운동을 하는 거를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요. 레그 프레스 자체는 하체 운동에 좋지만 무릎 부상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목 돌리기는 D등급입니다. 목 돌리기를 제가 D등급을 준 거는 꼭 목 디스크 있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항상 목을 우두둑 꺾어요. 이렇게. 어지럼증 있는 분들도 그런 경우도 있고 두통 있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고개를 계속 움직여요. 그럼 이제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것 같고 두통 있는 경우 이렇게 해주면 일시적으로 두통이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있다가 다시 아파요. 왜 그러냐면 목 근육은 이렇게 강제로 막 늘리고 목 관절도 이렇게 계속 몇 바퀴 돌리면서 풀고 이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 후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은 더 압박을 받고 더 퇴행성 변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 돌리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 목 돌리기를 하다가 목 디스크가 압박을 당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신경을 눌러서 팔저림이 생길 수가 있고 두통도 심해지고 뒷목 통증도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마사지인데요. 귀에서부터 쇄골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승모근 같은 경우도 승모근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래서 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쫙 쥐어짰다가 툭 떨어뜨리면 전체적으로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목 돌리지 마시고요. 목비끝만 잘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승모근 쭉 조았다가 내리고 이 정도 운동만 해줘도 목 돌리기보다 훨씬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등산은 B등급이에요. 등산을 B등급을 준 이유는 심폐하고 하체 강화에 굉장히 좋지만 등산 갔다가 다치는 분들 많잖아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등산 갔다 와서 발바닥과 무릎을 손상당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등산 자체가 올라갈 때는 부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 이때 무릎이나 발바닥에 충격을 많이 입거든요. 그러고 노면이 평탄하지가 않으면 돌멩이를 밟고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면서 어디 부러지면 부러진 거 회복되는데 한참 걸리니까 또 그동안 운동을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B등급을 준 거고요.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등산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코스 말고요. 좀 짧고 완만한 산책로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등산 스틱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관절 부담도 줄고 낙상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무릎 끌어안기는 C등급입니다. 누워서 끌어안기가요, 허리를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를 이렇게 둥글게 말게 되면 원래 있던 디스크가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환자한테는 누워서 다리를 끌어안기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고관절이 유연한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에서는 고관절 자체가 좀 뻣뻣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는 순간에 허리가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상에서는 누워서 무릎 끌어안기는 C등급입니다. 말린 고양이 자세 마찬가지로 C등급이에요. 말린 고양이 자세의 모양을 보면은 누워서 무릎 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누워서 무릎 들기를 뒤집으면 말린 고양이 자세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유연하고 고관절이 유연하다면 좋은 운동이겠지만 우리 60대 이상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고관절이 뻣뻣하기 때문에 이런 말린 고양이 자세는 디스크 환자한테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서 C등급입니다. 스쿼트는 A등급이에요. 스쿼트가 하체 근력 강화에는 최고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고 부상 위험도 줄고. 그런데 스쿼트가 자세가 좋지 않으면 허리랑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보통 스쿼트 할 때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무릎이 발 앞으로 나가면서 무릎 안쪽으로 찝힘이 생기고 그게 무릎 관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 항상 고관절을 이용해서 고관절이 부드럽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부상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냥 스쿼트 하기는 내가 자세 잡기가 어렵다, 몸이 유연하지가 못해서 어렵다 싶은 분들은 월 스쿼트라고 하죠. 벽에 기대서 하는 스쿼트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뒤꿈치 들기는 S등급이에요. 뒤꿈치 들기가 종아리 근육 강화에는 최고죠. 진짜 손쉽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종아리 근육이 뭐예요? 제2의 심장이라 그러잖아요. 혈액순환에 정말 좋습니다.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실내든 실외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는 S등급을 주고요. 이거 할 때 포인트는 이거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벽이라든가 의자를 붙잡고 처음 시작하는 게 좋고요. 발끝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릴 때는 조금 빠른 속도로 탁 내려오면 근육이 쭉 수축을 했다가 촥 내려오면서 근력 강화에 좋은 효과를 보니까 뒤꿈치 들기는 진짜 꼭 하셔야 됩니다. 슬로우 조깅은 A등급이에요. 보통 조깅 하면은 숨이 살짝 헐떡거릴 정도로 하는 걸 조깅이라고 하는데, 슬로우 조깅은 이게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조금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의 달리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달리는 사람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고 호흡이 완전히 평탄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이걸 페이스를 재보면 보통 한 7분 30초 요 정도 때가 슬로우 조깅이라고 하는데, 이 슬로우 조깅의 장점은 심폐 기능이 떨어지고 하체 근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부상 없이 부담 없이 처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관절에 부담되는 분들도 보통 달릴 때 탁 떨어지면서 케이던스라고 하는데, 지면 반발이 무릎에 충격을 줘서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케이던스만 잘 맞춰준다면 무릎하고 엉덩이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제가 A등급을 줬습니다. 달리기는 B등급이에요. 슬로우 조깅은 A등급이고 달리기는 왜 B등급이냐? 난 달리기 좋아하는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60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물론 오랫동안 달리기를 해오신 분들은 60대 이상이 되더라도 빠르게 달리는 거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달리기가 심폐지구력을 올려주고 하체 근력 강화에 좋은 도움을 주지만 아무래도 빠르게 달리다 보면 발목에 부상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B등급을 준 겁니다.
마라톤은 C등급이에요. 마라톤을 C등급을 준 이유는 달리는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 이제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무릎 바깥쪽이 아픈 병이거든요. 논문을 보면 장경인대 증후군이 누구한테 잘 생기느냐 그랬더니 멀리 달리는 사람일수록 잘 생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리가 길수록 잘 생기는 병이다. 그러니까 장거리 마라톤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무릎은 부담을 가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세가 좋고 잘 달려도. 그래서 무릎 관절 손상 위험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마라톤 하잖아요. 심장 안 좋은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심장이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욕심 부리고 괜히 멀리 달리다가 심장에 손상을 당할 수 있어서 그때는 진짜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그래도 달리기를 오래 하고 싶은데 무릎 관절이 안 좋다 그렇다면 일단은 슬로우 조깅으로 멀리 달리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아니면 인터벌 달리기 좀 달리다가 걷다가 이렇게 해준다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거꾸리 운동은 D등급이에요. 거꾸리 운동이 보통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한테 좋다 이래가지고 헬스장에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도우려면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피가 밑으로 가니까 거꾸로 매달려야 그게 반대로 흐르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꾸리 운동 하게 되면 피가 얼굴로 쏠리면서 뇌압도 올라가고요. 안압도 올라가고요. 뇌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압이 올라가면 녹내장의 위험도 올라가요. 그래서 거꾸리 운동 오래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60대 이상의 연세 드신 분들은 거꾸리 운동 잘못하다가 갑자기 뇌압이 올라가면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리 운동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를 대신하려면 머리 쪽에 피가 쏠리는 부담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 운동만 열심히 해줘도 혈액순환은 좋아져요. 우리 흔히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게 돌려주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는 운동만으로도 이 승모근이 부드러워지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좀 늘어나요. 이런 간단한 운동만 해줘도 되는데 굳이 막 거꾸로 매달려서 인위적으로 머리 쪽에 피가 쏠리게 하고 이런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D등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본다면 60대 이상에서 가장 좋은 S등급 운동은 첫 번째 맥킨지 신전 운동, 허리에 좋죠. 누워서 골반 들기, 브릿지 운동, 엉덩이와 허리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랬죠. 이 세 가지가 S등급이고요. A등급은 플랭크 운동, 스쿼트,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플랭크는 허리 안정화를 시키고 스쿼트는 하체 근력 운동에 좋고요. 슬로우 조깅이 심폐 기능 도와주는데 아주 훌륭하죠. B등급은 레그프레스, 등산, 그리고 달리기인데요. 레그프레스는 무릎에 부담이 조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등산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하산하다가 부상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랬고 달리기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에 좋지만 무릎 부상이나 아킬레스 부상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C등급은 누워서 무릎 끌어안기 하고 말린 고양이 자세 그리고 마라톤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무릎 끌어안기는 허리 디스크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랬죠. 말린 고양이 자세도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있을 때 좋지가 않고 마라톤은 무릎 관절이 손상을 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히 장경인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거의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 돼요. 자, D등급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운동은 하지 말자 하는 게 D등급이었고 윗몸 일으키기 60대 이상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목 돌리기 60대 이상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거꾸리 운동도 머리 쪽에 피가 쏠리면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운동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봤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보다는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난 저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물론 개인차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몸 컨디션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마라톤 해도 괜찮던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분류한 거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얘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개개인의 차이는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력 약한 분들은 운동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첫 운동은 과연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분들이 안전하게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의자를 가지고 하는 운동 첫 번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의자 없이 스쿼트 같은 거 하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종아리 들기에도 의자 없이 하다 보면 그것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상 예방하는 데 제일 좋기 때문에 의자 같이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벽을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예요. 그냥 스쿼트 하다가 무릎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딱 등을 대고 그 다음에 살짝 앉듯이 한다면 체중이 뒤쪽에 기대지니까 무릎에는 부담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넘어질 위험도 적고, 그러니까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두 번째 추천을 해드립니다. 새벽 공복 운동이 좋기는 하죠. 근데 60대 이상에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아침은요, 우리가 밤 사이에 계속 쉬잖아요. 잠을 자고. 그러니까 새벽 한 3, 4시쯤이 체온이 제일 낮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만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한 6, 7시쯤 운동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 시기인데 여전히 낮은 상태예요. 체온이 낮으면 우리 몸이 뻣뻣하다는 뜻이에요. 관절 안에 윤활액이 충분히 돌지를 못했고 근육도 유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한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복이라는 거는 몇 시간 동안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탈수가 약간 돼 있는 상태일 거고요. 그리고 심장이라든가 혈압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쓰러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새벽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체온을 올려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잠자는 사이에 체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서 좀 유연하게 만들고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혈압 조절이라든가 근육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고 나서 일단 산책부터 하세요. 산책을 해서 좀 괜찮으면 그때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복 운동을 갑자기 하시는 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몸이 더 피곤하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통증과 나쁜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좋은 운동은요, 운동한 직후라든가 그 다음날 근육이 당기고 뻣뻣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근육통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운동 잘 안 하던 분들이 근육을 갑자기 써서 오는 통증이고요. 이게 보통 한 2, 3일 지나면 사라지는 통증이거든요. 이런 통증이 우리 근육을 조금 더 키우고 좋아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통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나쁜 통증은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에요. 근육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릎이라든가 허리가 막 시큰시큰하고 붓고 뜨끈뜨끈 열나고 아니면 날카롭게 확 찌른다든지 저리고 이러는 거는 관절에서 오는 통증이니까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염증을 유발을 하고, 염증이 있다는 건 결국엔 이제 손상이 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운동을 멈추고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근육이 뻐근하다, 이건 괜찮은 통증이고요.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다, 날카롭다 통증이, 이거는 좋지 않은 통증이다.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